트럼프는 어떻게 더 평화적으로 해결할지보다는 어떻게 더 미장센을 잘 꾸며낼지에 그쵸. 대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해당 모멘텀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nom기계까지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쿼드 동맹국 외교장관 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조차도 어려운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뭔지도 그 개념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동맹국.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동맹국이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네 나라가 있죠. 뭐 호주와 일본을 포함해서. 근데 이젠 이것들을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지금 트럼프 1기하고는 조금은 다른 방법입니다. 트럼프 1기는 그냥 중국에 몇 프로 관세 부과해. 이게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온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중심부에 대한 압박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를 슬슬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주변의 나라에게 너네들 중국과 거래를 하면 뭐뭐뭐. 너네들 이쪽으로 수출을 하면 뭐뭐뭐, 수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약간의 압박을 하면서 중국과 그들의 관계를 되게 서먹서먹하게 만들려는 어떤 방법 중에 이간질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간질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해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앵커님이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뭐 반사 수혜 혹은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미국의 정책은요 중국을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의 강도의 차이만 조금은 다를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산업도 우리가 미리 지난 10월 달, 11월 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조선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조선 안에서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트럼프 2기 내내 포트 안에는 한 종목씩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뭐 전면적으로 한번 치고 붙는 그러한 어떤 흐름은 나오진 않죠. 특히나 틱톡이 유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출발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을 한 상황. 더욱이 여기 장중에 또 무슨 이야기를 주중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시진핑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빠르게 좀 만날 일을 기약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벌써부터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하면 한다는 분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차라리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관세를 부과 안 할 것이다. 혹은 이제 부과를 하더라도 조금은 천천히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 그냥 그에 따른 수혜주에 저는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관세 10% 부과를 알렸는데 생각보다 온건했습니다. 참 이렇게 온건한 이유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조선 쪽에서 흐름 작년도부터 나타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증시에서 조선 쪽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네. 추가적으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는 조선 진짜 밸류의 위 끝단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다봐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에 대한 강도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적은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인이 되기 직전에 후보인이었을 때 바이든의 어떤 부분을 콕 집어서 이제 많은 비판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 물가 못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물가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트럼프 1기 때처럼 2기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경하게 펼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더 높아집니다. 더욱이 지금 국채 금리까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잡지 못하게 되면 바이든보다 더 못하게 되는, 더 못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1기 때처럼 너무 이제 강경한 자세를 좀 취할 수만은 지금 없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좀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은 바뀐 게 중국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멕시코. 혹은 멕시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대목이기도 하기에 이쪽 부분에 대한 뉴스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선은요, 당연히 이젠 많이 올랐으니까 밸류 부담이라는 혹은 피크아웃이라는 뉴스가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4분기와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은 체크할 시간은 필요하다. 더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는 당분간은 약간의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은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왜냐, 너무 조정 없이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있고 좋다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 숫자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HD현대 일렉트릭 다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유야 어찌 됐든 2월이 되었든 아니든 숫자가 조금 미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조선주들도 이렇게 숫자를 한번 확인할 시간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 전체를 다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20에서 30% 정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매도 안 하면 내 돈이 아닙니다. 네. 매도를 하고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그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이제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저는 필히 좀 수익 매도를 하셨다가 적어도 4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실적에 대한 어떤 센티멘탈이라든지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다면 그때 이번에 매도한 비중을 다시 채워넣는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선은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꼭 우리나라와 함께 가야 하는 산업 몇 개 중에 필수입니다. 미국이 조선은 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들 너무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년 전에 현대차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잘 팔았죠. 또 잘 팔 때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그게 1년 반, 2년 정도 지속됐거든요. 조선주들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 빌미로 조정이 나온다면 없으셨던 분들은 그때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